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초반 판세 그리고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표가 바로 4월 21일 경기를 마친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시즌 전 우승 후보로 꼽혔던 NC 그리고 LG가 나란히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또 삼성, SSG, KT 등이 5할 승률 이상을 기록 중이고요. 7연패에 빠진 키움을 빼곤 뭔가 순위표가 상당히 촘촘하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표가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잘 나가던 팀이 갑자기 연패에 빠지고 또 연패에 빠졌던 팀이 갑자기 연승을 타는 등 많은 팀들이 모두 기복이 있는 모습인데요. 시즌 초반 이런 분위기에 대해 몇몇 해설위원님 그리고 단장님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내에서 10개 구단 모두가 국내 전지훈련을 치렀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 연습량이 예년에 비해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시범 경기와 연습 경기 수가 적었다는 이유에서 현재 선수들의 컨디션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팀마다 기복이 좀 있는 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세나 분위기를 분석하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제 나름 15년 야구 기자를 한 경험에서 나오는 초반 분위기를 총평하면 올해는 우승 레이스 예측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전만 해도 지난해 챔피언인 NC 그리고 전력이 탄탄한 LG가 강팀으로 꼽혔죠. 하지만 두 팀 다 뭔가 불안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선발이 약하고 불펜도 지금 제 느낌엔 썩 강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현재 타격 하나로 초반 레이스를 잘 버티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LG는 불펜이 짱짱한데 토종 선발진이 강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고, 리그에서 가장 짜임새가 좋다고 평가를 받은 팀 타격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타자들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강으로 예측했던 SSG, 지난해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뭔가 LG보다 더 타자들이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도 추신수, 최주환 이렇게 새로 가세한 인물들이 팀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보다는 훨씬, 아니 뭐 몇 갑절 성적이 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입니다. 결국 최 조합이 얼마나 끌어주느냐에 달렸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들이 막히면 현재로선 게임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안 보이는 게 걱정입니다. KT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올 시즌 많은 기대를 했던 소영준 선수가 부진한 상황이고, 소영준 선수는 지금 1군 엔트리에도 빠져 있죠. 초반 출발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경기까지 5연승을 달리면서 그간 까먹었던 승수를 보충했는데요. 장성호 위원은 KT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던 선수들이 자신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즉, 뭔가 지난해 창단 첫 가을 야구를 경험하면서 안 풀릴 때는 이렇게 하자, 잘 풀어갈 수 있는 동력이 좀 더 생겨났다, 이런 분위기인데,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 바로 저는 KT라고 보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강팀으로 가는 과정이고 지금 선수들이 잘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개막 초반 4연전만 보면 삼성 이거 올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삼성이 이제 제 모습을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은 뭔가 좀 색깔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멤버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썩 막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강한 맛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오재일 선수가 돌아오고 하면 어떤 컬러가 다시 보일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데요. 삼성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 봄에 강한 롯데. 개막 전에는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막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롯데는 5할 승률 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범 경기의 경우에는 롯데가 딱 맞는 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범 경기는 반반씩, 그러니까 5이닝, 4이닝으로 나눠서 주전들을 쓰고 빼는 이런 패턴이 이어집니다. 롯데는 백업이 좋은 팀이고
시범 경기에서 백업 선수들의 컨디션이 실제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 역전승이 많았죠. 사실 투수 같은 경우에는 백업층이 탄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야수는 백업진이 좋으면 크게 정규 시즌 순위 경쟁에 영향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뭔가 롯데는 올해 시범 경기에 특화된 느낌이었다 할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단들도 간략하게 초반에 받은 느낌들을 정리를 하면 마치 월드컵 축구의 브라질처럼 영원한 우승 후보 같은 두산. 초반 박세혁 선수의 공백이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점수를 뽑아줄 땐 뽑을 줄 아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고기를 씹을 줄 아는, 먹어봤던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올해도 평타 이상의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밖에 기아는 좀처럼 터지지 않는 이 타선이 고민인데, 물론 이 타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죠. 언젠간 치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시즌 초반에 타격이 좀 많이 고민인 눈치입니다. 한화는 뭐 대놓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리빌딩을 선언했는데 성적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한화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죠. 외국인 감독, 수베르 감독이 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잘 지지 않는 이게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움은 지금 모든 것이 다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뭐 팀 타율 꼴찌, 팀 평균 자책점 꼴찌. 21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1선발을 내고도 이제 팀이 패했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키움의 분위기입니다. 뭔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시즌 개막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팀은 잘 될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김하성이 갇혔지만 뭐 혜성이가 잘해줄 거야. 이렇게 좀 아니란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너무 편찬하지는 말으셨으면 합니다. 뭐 현재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정세영 기자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태클, 과도한 비난은 조금만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트레이드 시장, 많은 구단들이 물밑에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를 해본 몇몇 단장님들, 오늘도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단장님의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4월 21일, 오늘만 해도 서울의 한 구단, 지방의 한 구단의 트레이드를 타진해봤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트레이드라는 게 이게 참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 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잠실, 두산과 LG의 트레이드였죠. 트레이드 당시 양 팀이 서울 라이벌이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양측이 딱 필요한 포지션에서 이해관계가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면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레이드라는 게 강팀의 경우 우승 경쟁을 펼칠 팀이라고 생각하면 트레이드 카드를 잘 맞춰보지 않는 것도 큰데요. 더군다나 올해 시즌 초반 분위기가 많은 구단이 촘촘하게 이렇게 몰려있는 등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모든 팀들이 대권을 꿈꿀 수 있는 분위기기에 서로 트레이드를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래도 4월 트레이드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는 4월엔 트레이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축 선수가 포함된 트레이드는 적어도 4월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를 돌렸던 단장들의 생각도 좀 비슷했습니다. 즉, 주축 선수를 바꾸는 것은 부담스럽다인데요. 다만 1.5군급 선수들은 언제든 트레이드 카드가 열려 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제 생각엔 현재 분위기가 자기 팀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 턴이 완전히 도는 5월이 되어야 상대팀의 부족한 게 정확히 파악되고,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건 나도 얘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취재를 하다 들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포수 자원이 여유가 있는 한 지방팀의 경우에는 포수 카드를 내놓고 이래저래 카드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포수가 금값입니다. 왜냐면 포수 뎁스가 약한 팀들이 생각보다 리그에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포수를 내놓은 이 구단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인데, 하지만 다른 구단들의 생각은 야, 좀 내놓으려면 더 좋은 포수 카드를 내놓지. 지금 내놓은 선수는 야, 뭔가 좀 애매해. 이 포수는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무산된 트레이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포수 뎁스가 약한 확실한 백업이 없는 지방의 한 구단의 경우 지난 겨울 포수를 데려올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불펜 투수와 포수의 1대1 딜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트레이드는 무산이 됐고요. 지금 트레이드에 실패한 이 구단이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 팀은 현재 프런트가 감독에게 트레이드 최종권을 줬는데 감독이 쉽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감독의 주저함이 트레이드가 무산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바로 다음날 트레이드가 전격적으로 단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트레이드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물과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언제든 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급 트레이드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좀 쉽지 않고 트레이드도 한 턴이 지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정세용 기자는 SSG가 주 담당이니까 SSG에 대한 아는 거 없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성규 단장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규 단장은 이 잔악계나 전력 보강 생각,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재건이라는 강력한 두 글자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와, 치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이 어떻게 하면 좀 팀 전력을 보강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SS 팬들은. 자,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용찬 선수 관련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 21일 제가 존경하는 핵인싸 박지호 선배님이 영상을, 이용찬 선수 관련 영상을 찍으셨던데 그 영상을 보셨고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단 두산은 사인을 해도 사트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그리고 이용찬 선수 최종 쇼케이스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쇼케이스가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찬 선수 영입 경쟁에서 좀 변수가 생겼는데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았던 한 구단, 서울권 한 구단이 이용찬 선수 영입에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위기고요.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찬 선수 FA 미아로 남아있는데 과연 어떤 팀 유니폼을 입을지, 두산 유니폼을 입고 두산에 잔류를 할지 아니면 타구단 유니폼을 입을지 좀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정세용 기자 요즘에 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메일도 보내주셨던데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제 몸무게에서 지금 한 8kg가 빠졌는데 좀 더 날씬하고 샤프한 정세용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처음 머니볼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다양한 야구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